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박사 통통통.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 벤처기업들, 스타트업을 많이 투자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자, 일본의 최고의 갑부까지 올라갔던 손정의 회장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관련돼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활을 한 일본에서 30년 할 때 기억나네. 2000년도 소프트뱅크가 저기 시어돔에 본사 있을 때 비즈니스 하러도 가고, 또 이제 일본의 갑부 또 한 명 유명한 사람 있어요.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카요 회장. 제가 이제 과거에 컨설팅 할 때 그 회사를 2000년 좀 지나서 컨설팅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두 분들은 2000년대는 아직 급성장 할 때였어요. 근데 최근에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소프트뱅크하고 맞물려 있는 기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의 대표적으로 어때요? 쿠팡이죠. 자, 35% 이상 지분인데 10%는 지금 10에서 20% 매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정희의 누군가 관련된 것, 또 손정희에 관련된 이 상황을 한번 이번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손정희가 소프트뱅크가 결국은 투자를 했지만은 2020년 결산에는 50조 원을 벌었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대부분 기업이 많이 지금 까먹듯이 손정희도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회장 누구인가 한번 좀 다양한 내용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 사람은 태어나면서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운명과 후천적인 운명.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사주팔자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음양오행설 해갖고 또 사람과의 관계 다양한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30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70은 후천적으로 자신이 운명을, 인연을 만나면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자, 손정희는 근데 이제 누군가가 꿈을 갖고 계속 도전해가는 사람 꿈을 달성하겠죠. 자, 손정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의 기업 중에 유명한 사람들 우선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아마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까요? 거기 보면 어때요? 삼성의 이건희, 현대 정주영. 자, 두 분의 차이점은 이건희 회장은, 그러니까 저기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공밀상을 시작을 해갖고 일본서 이제 아마 제가 또 마스터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제 종합상사부터 시작해갖고 이 그룹을 만드신 분이고, 정주영 회장은 현장 배움은 적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부지런히 해갖고 이 기업을 일으킨 대표적인 분이죠. 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본에 제가 이제 오랜 동안 보면서 저도 자서전이나 관련된 기업인들하고도 만나서 보면 일본에는 유명한 기업인 3명 있어요. 첫째, 마쓰시다 고노스케 기억나시죠? 내셔널. 네. 우리가 말하는 전구 소켓 이거 발명해갖고 이분도 학력은 상당히 적어요. 중학교인가 국민학교인가. 근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아갖고 소켓을 만들면서 내셔널 회사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 마쓰시다 자기 이름을 따갖고 이제 창업을 하신 분이에요. 야, 이분이 지금도 일본에 자서전 100권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혼다 하면 엔진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혼다 소이치로. 자, 세 번째는 아마 아메바 경영에서 유명한 이나모리 가주오. 한국에서도 일하는 방법이라는 데서 책을 엄청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나모리 가주오는 대표적으로 뭐 이제 큰 몇 조엔 되는 회사도 만들었지만은 여기 일본에 이제 항공회사가 있었어요. 일본에는 자펜 에어라인, 자스 에어라인, 그 다음에 ANA, 전일본 공수가 있었는데요. 자, ANA 전일본 공수는 국내선 국제선 하지만은 일본 국가에서 정부에서 저기 자스에다가 잘에다가 자스를 갖다 통합시켜갖고 강제로 해왔대요. 결국은 경영 통합을 했지만 기업은 1+1이 2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거의 자리 그냥 무너지는 도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때 투입한 사람이 누구냐? 경영의 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갖다가 일을 존경해 하면서 지금 비즈니스의 신으로 만든 사람이 이나모리 가주오예요. 한국에서도 뭐 일하는 방법이지 관련된 아메바 경영 번역책들 많거든요. 이분이 거의 이제 90이 다 됐는데 일본의 지금 최고의 살아있는 신이 됐어요, 비즈니스. 그래서 결국은 자펜 에어라인 항공사를 결국은 불필요한 항공 노선은 철수시키고 비행기 필요 없는 걸 매각하고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걸 해갖고 결국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세 분이 일본의 최고입니다. 참고로 이제 일본에서 자산가치 1등, 2등을 다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제가 방송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또 한 분은 유니클로 포스트 리테일의 야나이 다카요 회장입니다. 근데 이 두 분 중에 좀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창업자들은 자기가 돈을 벌면 또 이제 그걸 기부를 잘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2011년도에 3월 10일 날 후쿠시마 쪽으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 2만 명 이상이 이제 쓰나미 뭐 이렇게 갖고 사망했는데, 그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요, 자기 자산 100억 엔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최고의 기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자, 손정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자, 손정희는 이제 1957년 어떻게 보면은 제일동포 2세다, 3세다인데요. 일본에 보면 큐슈에 후쿠오카 밑에 사가현이라고 있어요. 사가현에, 여기는 이제 도자기로 유명해요. 저도 한 40개년을 다 다녀보면요. 그 중에 이제 도자기로 유명한 토스시,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사람은 드림이 있어야 되니까 이분이 꿈이 이거였어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일본에서도 70년대, 특히 이제 70년대까지 미국 유학하기도 힘들었지만은 80년대 되면서 선구자, 오피니언 리더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시작합니다. 선진국이었으니까요. 그럼 유학을 가서 자기가 비즈니스 하겠다 해서 손정희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말고 고등학교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 유학 가서 어떻게 했냐. 거기서 이제 캘리포니아 UCLA, 거기에서 이제 경제학하고 관련된 컴퓨터 공학을 하면서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된다는 걸 항상 보면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다 보니까요. 거기서 딱 만든 게 뭐냐면 이제 항상 아마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도 벤처 기업들 보면 대학교 다니면서도 사업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손정희는 미국에서 이제 UCLA 다니면서 거기서 창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회사를 만들어서 1980년도 마이크로칩 활용한 번역기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유니손 월드 벤처 기업을 설립해 갔고요. 특허를 해서 당시에는 샤프라는 가전제품 회사가 유명했어요. 네. 일본의 뭐 가전제품 완극하면 기억날 거예요. 80년대, 90년대에도 마스시다, 샤프, 그 다음에 사뇨, 아이와, 자펜 빅타, 그 다음에 히타치 뭐 관련된 상품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매각하면서 비즈니스,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제 얘기했습니다. 1980년대, 이제 90년대에는 전 세계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97년에 IMF가 있었지만요. 95년에 전 세계 인터넷이 시작됐잖아요. 웹사이트, www. 그러니까 시장의 비즈니스가 뭐예요?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망이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앞서간 사람.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고요. 4년, 95년에 이제 그 아마존에 갖고 CD 책 서적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주문량을 다 받아갖고 시작하는 게 제프 베조스. 이게 이제 손정희는 1957년생이니까 80년대 유학 가갖고 어때요? 곧바로 손정희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돌아와갖고 미국 유학의 경험이 있지만 일본 내에서 선두주자를 뭘 만드냐면 일본에 81년도에 귀국해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것도 큐슈에서 만들어요. 후쿠오카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갖고 처음에는 뭐예요? 컴퓨터가 주목되면 우리 박 교수님도 컴퓨터 잘 알잖아요. 소프트가 아니라 하드를 만들면 그다음 소프트가 필요하겠죠. 네. 소프트를 개발해서 유통해서 만들고, 게다가 일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브로드밴드라고 기억나시죠? 네트워크. 네. 이걸 최초로 만든 게 손정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7년에 이제 IMF가 되면서 당시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홈쇼핑이 우리나라 막 그때 시작하였어요. 왜냐면 신규 사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망, 텔레비, 뭐 브로드밴드가 됐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시장을 만들면서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손정희도 인생 우여곡절이 많다. 사람은 항상 건강한 게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던 마스시다 고노스케도 상당히 허약 체질인데 95세까지 살았어요, 이분도. 근데 손정희는 어땠냐? 소프트뱅크를 창업하다가 보니까 81년 창업했는데 83년에 건강에 이상설이 생겨요. 그래서 만성 간염으로 판정받았고, 당시에 3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때? 병원에 입원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일화가 유명한데요. 자서인데. 병원에 있으면서 책을 뭐 1000권 이상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관련되고 관심 있고 앞으로의 모든 관련된 거는, 요즘 이제 책을 읽는 거는 많이 줄었겠지만 과거에는, 요즘은 정보량이 뭐 인터넷 쪽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 뭐 웹사이트 하면 검색하면 이게 딱 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병원에 있으면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경험자의 지혜를 갖다 나누면서 자기가 거기다가 이제 모든 걸 만들어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다 보니까 1980년대는 그다가 기업은 항상 보면요, 새로운 걸 갖다가 제로 베이스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90년도부터 기업을 M&A, 매수합병, 기업 인수합병에 뛰어들면서 공격 경영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좋은 자석 원리처럼 좋은 것이 많이 온다고. 90년대 하면서 아마 일본의 사이트 중에 우리 박 PD 야후 재팬 유명한 거 아시죠? 네.
손정희가 미국의 야후하고 관련해서 야후 재팬을 가져와요. 포털 사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 하면 구글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은 뭐 어디가 유명해요? 네이버요. 검색 엔진은 네이버. 1번은 야후 재팬. 그리고 전 세계 대다수는 70, 80%는 다 구글로 검색하죠. 물론 일본도 구글 검색이 있지만은. 그래서 야후 재팬을 만드는데 사람은 여기에서 기회가 된다고. 자, 알리바바 기억나시죠? 네. 지금 알리바바 지금 최근에 이겁니다. 계속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에 이제서 그러니까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이제 여기서 간단히 제가 일할 얘기하면 미국의 본사의 야후에 가이드 역할을 한 게 알리바바의 마인이에요. 근데 마인이 가이드를 하다가 움직였는데 야후 본사, 미국의 헤드 오피스가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후 재팬에서 사업을 크게 만든 손정희가 어때요? 내가 투자하겠다 그래갖고 손정희가 뭐 코칭도 하고 많이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일화야겠습니다. 1990년대 말 마인의 회사에 PPT, 마인은 뭐 중학교 영어교사지만은 직원 한 15명 놓고 막 벤처 시작할 때요. 한 6분 동안 PPT 듣더니 그 당시에 2천만 달러 투자했답니다. 우리 또 지금 돈은 250억 원이요. 투자를 하니까 어때요? 야후 본사 못한 거를 야후 재팬 손정에 투자하니까 그때 이제 마인이 시드머니를 맞았죠. 그러다가 이제 투자하면서 코칭해줬는데 제 기억으로도 2014년 9월 15일입니다. 알리바바가 미국의 뉴욕에서 상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상장 가격이 240조 원이에요. 그 중에 3분의 1은 누구 거다? 손정희. 그래서 손정희가 80조 원의 시드머니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뭐 투자도 잘하고 손정희 워낙 뭐 수완이 있으니까 모동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잘했던 손정희도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다음 주에 있죠. 소프트뱅크가 매출 규모가 좋아지다가 또 힘들어지다가 막 이런 걸 겪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랬습니다. 자, 1990년대에 미국에서 95년 이후로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아 부통령이 그 다음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면서 이제 그 미국을 IT 강국 만들잖아요. 앞서가는. 네. 그 시장에 저는 이제 보면은 그 중에 글로벌의 오피니언 리더 3명이 있었어요. 첫째,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OS 만든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냥. 하버드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창업했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호환성 때문에 OS 때 돈을 엄청 벌었고, 브랜드도 올랐죠. 근데 이제 OS, 오퍼레이션 이 시스템의 분쟁, 글로벌의 분쟁 사건 때문에 하다가 이제 지금 어때요? 자선단체로 와이프하고 공동하는 거고, 또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잡스입니다. 애플을 만든 창시자 잡스예요. 잡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그냥 앞서가고 머리가 그냥 이게 아이디어가 좋다 보니까 잡스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오늘을 마지막 같이 살면서 일하자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제 최장암까지 가갖고 잡스가 결국은 몇 년 전에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나이는 1955년생입니다. 근데 손정희는 57년생이죠. 그래서 손정희는 그걸 일본에 가져와서 일본의 모든 거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걸 만든 사람이 손정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명이 그 당시 미국 이걸. 자, 마지막으로 손정희가 인생 계획을 한 거, 이거 20대에 만든 거, 제가 한번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생 50년 계획을 손정희는 만들었어요. 20대, 손정희의 이름을 알린다. 이름을 날린다. 30대, 최소한 1천억 엔, 우리 돈의 1조 원의 군자금, 시드머니를 마련한다. 이것도 가능해졌어요. 40대, 사업에 승부를 건다. 이게 이제 손정희가 이제 2000년 지나면서, 1957년생이니까 사업에 승부를 걸어서 회사를 엄청 키워. 근데 이제, 경영자들을 창업자들을 보면요. 최고의 부자가 됐던 때 빚이 많으면 또 이제 바닥을 쳐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하다가 50대에 연 1조의 매출 사업을 완성한다. 그리고 손정희가 딱 60세 되던 날 자기는 2세 경영을 주면서 자기는 의장이라든가 비즈니스 일선에서 물러난다 그래갖고 60대 다음 세대의 사업을 물려준다. 제가 지금도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훨씬 전에 기억난 게 뭐냐면은 자신이 이제 소프트뱅크의 후계자로서 인도 출신의 부사장을 영입해갖고 이 친구는 이제 구글 출신이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차기 사장을 딱 만들어갖고 했는데 결국은 2년 정도 참더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창업자의 코어 비즈니스의 마인드에 쫓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소프트뱅크가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동영상에 유명한 게 손정희가 딱 한 말입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요. 그러니까 이사회 지분 많이 가졌던 대주주도 다 있겠죠. 자, 이사회에 계신 주주 여러분들, 저 손정희 60세에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접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주들은 박수 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손정희 다시 해라. 그래서 손정희가 다시 해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017년에 만들고 계속 투자 자금 만들어갖고 손정희는 지금 전 세계에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손정희의 대박 친 게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게 작년에 17조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쿠팡 관련해서 또 방송하겠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정희의 인생과는 사이클이 대박치다, 떨어지다, 대박치다, 떨어지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뭐 인공지능이나 차세대 비즈니스에 사활을 걸 손정희 요 내용 한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조철 박사의 통통통. 자, 이번 시간은 손정희에 관련한 다양한 얘기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